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12일 오전 5시 33분이고요. 자,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 얘기를 오늘 할 텐데, 지금 뭐 카나리아 바이오 관련해서 뭐 걱정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좀 그 관련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분석부터 잠깐 볼게요. 그리고 혹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고 좋아요, 그다음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는 이유는 이제 무증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무증과 관련해 가지고 정정 공시가 나올 거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정정 공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이 거래소에 문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거래소에 문의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거래소 쪽에서는 이제 이제 무증과 관련된 이제 무증 대상이 되는 주식수에 대해서 정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재 정정을 할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일반 주주분께서 아마 문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신 것 같고, 거래소에서는. 근데 이 거래소는 그러니까 피드백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대답만 해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그 기재 정정에서 그 질문이 하나 더 나갔어야 되는 거죠, 거래소에. 그러면은 만약에 사측에서 무증을 연기할 수도 있냐, 연기 공시를 때릴 수도 있냐, 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대답도 해줬겠죠, 거래소에서.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하는 게 좋은데, 일단은 무증과 관련해 가지고 사측에서는 그 문의를 하셨던 분들의 말에 따르면, 사측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제 주식수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기재 정정을 때린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사측에서는 혹시나 무증 기일을 연기할 수도 있냐, 그래서 뭐 연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시나리오를 두 개로 짜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증을 연기를 하지 않을 때의 경우, 두 번째는 무증을 연기했을 때의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만약에 무증을 연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무증, 잠깐만요. 그거를 여러분한테 찾아들어서 보여드리면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무증과 관련된 결정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공시를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시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걸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 무상증자 결정 공시예요. 다트 들어가면 다 보실 수 있고, 네이버 들어가셔서 보셔도 돼요. 그래서 7월 27일이 신주 배정되는 기준일이에요. 즉 뭐예요? 권리락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주 배정 기준의 전날이 권리락이에요. 7월 27일이면 7월 26일이 권리락입니다. 26일 여기가 권리락이고, 요 날이 뭐예요? 무상증자 받을 사람들이 확정되는 날인 거예요. 7월 25일이요. 그래서 이날까지 가지고 있으면, 시간외 거래, 장후 시간외 거래에서까지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6시 땡 되는 때까지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이제 무상증자를 받는 게 확정이 돼버리는 날이죠, 이 날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무증 결정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무상증자 관련된 기일이 뒤로 미뤄지지 않는다면 25일 날이 무증 날이 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증은 지금 총 8,800만 주로 지금 이제 신주가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무증과 관련된 결정과 지금까지 이런 날들이 길어졌기 때문에 요게 이제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건 이제 뭐 이거 실질적으로 다 계산하진 않았어요. 최근에 이제 늘어난 뭐 주수라든지. 그래서 하여튼 요거에 대한 정정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혹시나 신주 배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 미룰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그럼 미루는
케이스를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미루게 된다면 이게 이제 언제까지 정도로 미룰 수 있을까라는 가정을 해보는데 제 그냥 소설이에요. 제 예상. 제 예측으로는 아마 10월달 이후로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뭐 근거가 있냐? 근거는 없죠. 근거는 없고 그냥 제 감이에요. 감. 뭐 제 감이 다 맞는 건 아니니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건가? 이걸 한번 살짝 볼게요. 자, 우리 그 SC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납입일이 10월 말로 변경이 됐어요. 그쵸? 그 다음에 신주 상장 예정일은 11월 20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쵸? 10월 30일로 변경됐다는 거. 그래서 뭔가 10월달 이후로 중요한 잔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잔금이 아니라 납입, 유증 납입이. 그 다음에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또 알 수 있는 게 자, 무증 결정은 이제 이렇게 2주. 근데 요것도 뭐 주식수도 바꿀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세종 메디칼 한번 볼게요. 잠깐 세종 메디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6월 29일 날 역시 유증과 관련된 기재 정정을 때렸죠. 납입일은 7월 28일로 돼 있어요. 예. 요것도 잘하면은 이것도 미뤄질 가능성, 또 정정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그쵸?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임시주총도 언제로 바꿨어요? 9월 26일로 바뀌었어요. 그쵸? 이거는 9월달 이후로 10월, 9월, 10월 이렇게 지금 뭔가 일정들이 옮겨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룹에서 움직임이. 그쵸? 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세종 메디칼 말고 또 누구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헬릭 스미스 봅시다. 자, 보시면 언제로 바뀌었어요? 8월 31일. 그러니까 거의 9월 달로 바뀐 거죠. 그렇죠? 이것도 유증의 납입도 9월 달로 바뀌었다. 즉 그러니까 9월에서 10월 달로 모든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자금을 넣는다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뒤로 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그때 도달하면 또 미룰 수도 있어요. 그렇죠? 10월 달 이후로 이것도 유상증자 결정도 미룰 수가 있겠죠. 그때 준비가 안 되면.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메디카 다 대충 중요한 회사들은 다 본 건가요? 리더스키스 투자도 볼까요 한번? 리더스키스 투자. 뭐 리더스키스 투자는 뭐 이미 워들 자꾸 틀려가지고 빨리 못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확인해 볼게요. 니기투는 자 일단 전사채 발행 결정과 관련해 가지고 정정 후에 언제로 바뀌었어요? 10월 달로 바뀌었죠. 그쵸? 납입일 정정이 때려졌으니까 얘도 10월 달로 바뀐 거예요. 그쵸?
자,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 자, 여기는 나와야 되는 전사체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쵸? 지금 못 나오고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쵸? 10월달 되면 나올 수 있는 게 좀 있긴 있네. 그쵸? 좀 큰 수가, 예, 좀 큰 수가 있네요. 좀 나와야 되는 것들이. 1600만 주니까. 리더스 기술 투자가 얼마죠? 지금 날아가고 있는 중인데도 시청이 341억 3,900만, 한 4천만 주 정도 되네. 그쵸? 그러면은 800만 주면 굉장히 큰 수, 저희 1600만 주면 굉장히 큰 수죠. 그쵸?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죠. 이걸로 봐야 되네. 그쵸? 460만 주. 그 다음에 2021년. 이게 200만 주 바뀌고 250만 주.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쵸? 어쨌든 뭐 적은 수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카나리아 바이오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는 이제 회사들 있잖아요. 세종 메디칼도 마찬가지, 리기투도 마찬가지, 그 다음 SC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 모든 납입에 대한 스케줄들이 전부 다 밀리고 있다 뒤로. 그쵸? 그 10월달 정도로 밀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10월, 9월인 것도 있지만. 자, 그래서 이제 합리적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본다면, 예측, 뭐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예측은 무조건, 그쵸? 틀릴 수도 있는 거지만,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한 지금 흐름이, 그쵸?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판세가, 그쵸? 그리고 경영진, 카나리아 바이오 M의 경영진이 구속돼 있는 지금 상황. 물론 소장이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뭐 더 이상 뭐 더 뭐를 파거나 이러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 정도로 멈춘다는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회사를 정비하고 뭐를 할 때 이제 저런 계열사들 있잖아요. 계열사라고 하긴 좀 뭐하고, 그룹으로 묶이는, 그러니까 그런 SC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그렇죠? 리더스 기술 투자는 세종 메디칼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에 있어서 무자본 M&A가 더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위험하게 보는 겁니다. 그쵸? 제가 생각하기에도 위험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생각에도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카나리아 바이오 M 쪽에서 조금 위험한 플레이는 안 할 거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무리수가 생길 수도 있을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쨌든 그런 일정들이 다 10월달로 넘어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카나리아 바이오와 관련된, 그죠? 그런 부분들도 뭔가 밀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 M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특이한 게 나온 거는 이제 전환사채 매도 결정을 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2회차, 그죠? BW 재매각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했나 볼게요. 자, 얼마예요? 2,500만 원, 아니 뭐예요? 252억. 252억을 어떻게 했다? 매도를 한 겁니다. 전환사채, 자기 전환사채를 매도했어요. 매도 금액은 얼마? 252억. 그 매도한 이유는 뭐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쵸? 운전자금이 필요하니까. 회사를 돌리고 임상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누구한테 전환사채 매도했다? 매도를 했다. 그리고 이제 전환가액은 현재 28,000원. 좀 높죠, 전환가액이. 하지만 이 전환가액은 얼마든지 나중에 뭐로 할 수 있어요? 10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려가면 우리 배웠잖아요. 그쵸? 전환사채를 어떻게 한다? 전환가액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가액 조정하면은 지금 시가에 맞춰가지고 조정이 돼요. 그래서
28,000원 당연히 2만원대로 내려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가 사갔어요? SACNC 태제도의 특수관계인이 사갔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던 돈을 내려준 거죠. 252억을.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그 카나리아 바이오 쪽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한지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임상을 성공을 시켜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카나리아 바이오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쪽 주주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을 잘 유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252억이라는 금액이 이제 투입이 되는 거죠. 자기 전환사채가 이제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사채를 가져갔지만 그거에 대해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카나리아 바이오가 이제 운영되는 데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무상증자와 관련된 그런 스케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뒤로 밀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있다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실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왜냐면은 지금 제가 보여드렸듯이 그룹사들의 그 자금과 관련된 움직임들이 뒤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가 무상증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였겠어요? 아무래도 카나리아 바이오 M과의 역합병도 있었겠지만, 뭐 중간 결과라는 당시에 중간 결과가 그때 당시에는 6월 달에 나오기로 돼 있고 7월 달로 이 무상증자 관련된 거에 잡혀 있었으니까 이제 주가 관련된 부양 뭐 이런 부분들 생각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주가에 대한 부양을 지금 펌핑질을 한다고 해서 무상증자에 대한 상승이 바로 일어나긴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무상증자를 통한 주가의 상승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9월달 정도나 10월달 정도에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때 되면 중간 임상에 대한 가시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단계니까.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카나리아 바이오가 무증을 연기를 안 하고 무증을 그냥 가는 걸로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주가를 좀 더 조기에 올리면서 갈 가능성도 있겠다. 왜냐면 그 무증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8월 달까지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7월 달에 권리락은 일어나지만 뭐 신주가 나오는 거는 8월 달이 될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이후에 또 뭐 다른 뭐 좋은 소식들도 나오면서 중간 임상까지 연결되는 시나리오로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텀이 좀 제가 보기엔 좀 길다고 보여지고요. 무증이 한 9월이나 10월 정도로 연기되는 게 가장 세력들이나 이런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 쪽에서도 뭐 이렇게 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반응이라든지 그 개미들의 그리고 이슈들이 모여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9월이나 10월 정도, 제가 보기엔 한 10월? 늦으면 11월, 9월에서 11월 그 사이 정도? 10월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밀리면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내게 좋은 무증이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제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좋은 소식들이 좀 들리고 있는 것들은 있어요. 자, 보시면 카나리아 바이오 GMP 전문가 손영수 전무를 영입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카나리아 바이오가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난소합 신약 후보물질 오레고모법의 상업 생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수앱지스 제약본부 본부장을 전무로 영입했다고 했죠. 이수앱지스, 그쵸? 아침부터 떡볶이가 나오네. 제육이군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또 전무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는 제 갈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 하고 CMC 심사관으로 일한 적이 있어요. FDA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포주 개발부터 인허가까지 모든 경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레고모의 상업 생산 진기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 없게. 그래서 어쨌든 나한익 대표는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정확하게 잘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요런 그 기사가 나왔었어요. 이 보시면 카나디아 바이오 올해 공모법이 치료 목적 사용 승인 5명 중 4명의 효능을 확인했다. 이거는 뭐 대단한 그 성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치료 목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건양대 병원에서 사실 건양대 병원이 올해 공모법을 이용한 그 여러 가지 치료를 계속 해오고 있는 되게 중요한 병원 중에 하나죠. 임상병원 중에. 그래서 올해 공모법의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은 난소암 말기 5명 환자 중 3명 부분이 이제 부분관해. 그죠? 부분관해가 일어났다. 부분관해는 뭐냐면 그 암이 30% 이상 작아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소암이 걸려서 굉장히 이제 힘들었던 말기암 환자들, 그 말기암 환자라는 거는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많이 악화되어 있는 분들이다. 근데 그분들이 부분관해가 나타났다. 30% 이상 오래 고무밥을 투입했더니 암조직 크기가 굉장히 작아졌다. 30% 이상 작아졌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크기로 따지면은 한 100 정도 되는 크기였다. 그러면 그게 이제 30% 이상 작아졌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작아진 거죠. 그 다음에 한 명은 암 조직 크기가 아예 30% 미만으로 작아지거나 20% 미만으로 커진 상태인 안정병변. 예. 그래서 30% 미만으로 작아졌다는 거죠. 한 명은. 그 다음에 요 말은 좀 이상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30% 미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건 이제 말을 잘못 쓴 거예요. 여기서 30% 미만으로 작아져가지고 안전병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정도. 그 다음에 한 명은 질병 진행과 관계없이 사망했어요. 이분은 이제 암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뭐 여러 다른 걸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분 빼고 나머지는 암과 관련돼서는 다 효능이 확인된 거예요. 5명 중에 4명이 효능이 확인됐으니까 얼마예요? 5분의 4 곱하기 100 하면 80% 이상의 효능이 나온 거죠. 그런데 나머지 한 명은 또 질병과 관계없이 사망했으니까 사실은 100%예요. 그죠? 뭐 대단한 거죠. CA125 수치가 감소했는데 8,000 정도 요 정도 수치였던 게 와 1,600에서 2,000 혹은 5,000대 이건 이제 안정병변 모양이라는 것 같고 나머지 3명은 1,600에서 2,000대 이렇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얘기고 CA125 수치가 하락하지만 암이 커지면 수치가 상승하니까 상강한 게 있다는 얘기예요. 요게 단백질인데 요거를 이제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그 이제 건양대 병원 교수가 또 해당 환자들은 기존 항암제 5차례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때지만 마동석 원펀치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전혀 치료가 안 됐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오래고무반 투약해가지고 처리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백금과 관련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약이 안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1차 치료하는 항암제, 그거에 대해서 약이 안 듣는 사람들 오래고무반 투약했을 때 저렇게 좋은 효과가 확실히 있는 약이다. 최 교수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약효 여부와 달리 글로벌 3상 성공은 임상 성질계와 달랐다. 실험군이 비교군보다 낮다고 보여줘야 하는데 전체 생존율이나 이런 것들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중간 결과가 나오겠지만 중간 결과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좋게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중간 임상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좋은 건데 굉장히 지금 늦어지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하반기에 발표한다는 가정에 지난번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언론에 낸 내용들 보면은 하반기로 보고 있죠. 그래서 하반기에 나올 텐데 4, 4분기 뭐 이렇게 이제 그 언론에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지켜보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자, 그래서 글로벌 3상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잘 되고 있고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은 식약처가 생명 위급하지만 적절한 치료 수단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제 승인한 제도예요. 그래서 파클리탁셀 카보플라틴 이게 이제 표준 항암 요법이에요. 이게 1차. 근데 이걸로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오래고무법 투입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러면 이제 카나디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 만약에 무증이 한 번 더 밀린다라는 가정 하에는 주가가 한 번 더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 번 더 내려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무증 연기된 다음에 그렇게 한번 최저가 찍은 다음에 다시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제 무증 기간 이제 뭐 9월, 10월 넘어가면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무증이 연기된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무증이 연기되지 않는다면 굳이 여기서 지금 주가에 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무증이 연기된다면 아마 개미들이 던질 거니까, 그쵸? 예,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무증이 연기되지 않기를 기존 주주들은 바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1선을 전혀 못 뚫고 있죠. 그쵸?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21선을 거래량 동반해서 뚫어야 된다. 최소한 이 정도 거래량 터지면서 이제 뚫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뚫을타가 실패하고 이제 내려왔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21선 결국엔 못 뚫고 있잖아요. 그쵸? 21선하고 121선 같이 동반으로 뚫는 거대 양봉이 나와야 추세를 돌리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뭐 던지는 게임을 할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식은 대응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카나리아 바이오가 결국에는 오레고모밥이 성공하면 이게 10만 원 이상 갈 기업이라고는 저는 지금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잘 갈 기업이지만 아직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 뭐 소장이 완성이 되고 어쨌든 간에 이제 구속 수사해가지고 소장 완성돼가지고 이제 소가 제기됐지만, 뭐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검찰이 관련돼 있는 다른 회사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는 뭐 아직까지는 뭐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100% 해결됐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그리고 세력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세력들이 그럼 돈을 지금 뺐다면 지금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 모으고 그렇게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CB 가격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CB 가격은 그렇잖아요. CB 가격은 조정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이 조정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볼 만해요. 네, 조정 못하는 거. 12 가격은 조정한다 치고, 그죠? 근데 얘네들이 12와 관련된 거래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 가격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좀 사고팔고를 많이 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애들이 유증한 적은 있나? 최근에는 유증한 적은 없죠. 하지만 시비를 사고팔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지금 가격을 크게 깨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11월에 유증이 있긴 있었어요. 볼게요. 작년에 이거는 100억 정도 3자 배정 유증은 아니죠? 200억이네요. 이것도 100억이니까. 그죠? 200억 정도 3자 배정 유증을 찍었었고, 그죠? 이거는 납입됐잖아요. 그죠? 세종 메디칼. 이게 세종 뭐 같은 회사에서 한 거니까 그거는 뭐 큰 의미는 없겠다. 이때 이제 유증가가 한 22,000원, 2만 원, 신주 발행가가 2만 원이었으니까 그 유증가를 조금 어쨌든 간에 버티면서 지키곤 있는데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한 부분들. 자, 첫 번째 시나리오, 무증 연기 안 하고 그대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세력들이 더 이상 주가를 내리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하고요. 근데 만약에 무증이 연기된다라고 하면 개미들의 투매 때문에 한 번 더 주가가 내려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예,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논리상으로는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정상으로는 무증이 한 번 더 연기되는 게 맞긴 해요. 그렇게 연기를 하게 되면 다른 모든 스케줄 맞추기도 아마 편할 거고, 나중에 이제 주가가 터닝하는데도 그때 당시에 아마 여러 가지 호재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뭐 그렇잖아요. DSMB도 9월 달에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중간 결과 발표도 하반기에 있을 거니까 뭐 4분기에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그러니까 다 10월 달 이후에 10월, 11월, 12월, 그죠? 거기에 이제 모여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CB에 대한 전환이 가능한 CB들도
다 이제 10월, 11월 뭐 이렇게 있잖아요. 12월까지 그런 스케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쯤이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잘 저기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임상과 아니 그 다음에 이제 계약과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뒤로 아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얘기한 건 다 이제 언론에 나온 얘기들, 그거 중심으로 얘기 드린 겁니다. 그리고 무증과 관련된 연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는 그냥 정말 그냥 그 아무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체크하시기가 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 같이 저희 이제 그 회원들 중에서, 채널 회원들 중에서 한 50% 이상은 그냥 카나리아 바이오 한 종목에 몰빵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시면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저희 저희 카페 같은 데 들어오시면은, 저희 카페에 보시면은 이제 지금 회원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이제 늘고 있는 이유들이 카나리아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너무 몰빵하셨던 분들이 이제 이렇게 주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이제 카페에서 이런 것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어디 갔죠? 보시면은 이제 카페가 아니라 여기 저희 채널 회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채널 회원이 되시면은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 방송에 되게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소룩스라는 회사도 추천을 했는데, 소룩스가 주가가 얼마나 잘 갔는지 아시죠, 다들? 자, 소룩스 보시면은 굉장히 주가 잘 갔죠, 그렇죠? 제가 이제 추천해드렸던 게 여기에서 추천해드렸죠. 그리고 이때 같이 잡으신 분들 있어요. 시장가로 저랑.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갔어요? 35,750원까지 목표가를 다 찍고 올라갔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2차 목표가고, 예, 이렇게, 아니 3차 목표가고 다 찍고 올라갔었다. 지금 조정되고 있는데, 조정되다 터닝은 하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얘는 그 이후에는 또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이 조정은 언제까지 해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정 거의 막바지까지 오지 않아 요 생각 들고요. 근데 이제 뭐 소록수 사란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샀어야 되는 거예요. 소록수는 저희는 여기 1차, 2차 이렇게 다 샀어요. 여기에서. 예, 그래서 다 익절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그 좋은 주식들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다 올라있는 주식에 왜 이렇게 다 목매고 다 저기 하시냐.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제대로 배우셔야 되고, 저희 이제 카톡방에서 주식을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차트 회원 토론방에서 차트 회원들하고 이렇게 이거 이분들 다들 분석해서 올리시고 있거든요. 저한테 배운 분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 종목들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나스미디어라든지, 나스미디어는 이거 분석해서 올린 다음날 이제 큰 슈팅 좋죠. 이런 것들 이거 제가 하는 분석이 아니에요. 제 회원들이 제가 분석하는 방법을 배워서 그거를 지금 복사해서 하시고 계신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회사들 이렇게 보시면서 되게 잘하고 있어요. 많이 넣으셨어요. 네오크레마 같은 것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올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멘트를 줘요. 예. 그래서 12,000원대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오크레마 같은 경우도.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게 계란은 나눠서 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 인증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올리고 계세요. 그죠? 포스코 DX 수익 인증 이렇게 아진엑스텍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회원분들이 굉장히 좋게 잘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이게 매일 올라오는 수익들이에요. 이건 뭐 그제 리딩방은 사기로 다 올리잖아요. 사기꾼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올리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뭐 1,000만 원짜리 강의를 듣고 오신 분들이 정말 그게 쓸모없던 강의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그 제 강의는 들어본 적이 정말 한 번도 없던 그러니까 정말 그런 강의였다. 제 입으로 말하니까 굉장히 무한한데, 여러분도 여기 가서 강연 후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내용들이 과연 다른 데서 가르치는 데가 있는지, 없다고 봐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강의와 유사한 강의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거냐 너는. 한번 들어와서 후기도 읽어보시고 어떤 내용들 가르치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 그 회원들만 볼 수 있는 카톡방 종목 요약인데,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 내용들을 다 이렇게 써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보시면 제가 장중에 얘기했던 게 거의 90% 이상이 맞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제 얘기들이 맞는다는 걸 볼 수가 있고, 한번 나중에 들어오셔서 보시고 카페도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채널 회원도 가입하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뭐 이번 한 번 하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카나리아 바이오에서 큰 돈을 잃었다. 근데 큰 돈을 다시 카나리아 바이오로 찾을 수도 있어요. 다시 진입할 차점만 정확히 잡는다면요. 근데 두 번째는 카나리아 바이오 말고도 좋은 회사들 널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카나리아 바이오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좋은 주식도 얼마나 많아요. 저희 방에서 카나리아 바이오 말고 저희 방 들어오신 분들 중에 제 분석을 보고 소룩스 잡으신 분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분들 다 좋게 좋은 익절들 다 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로 방송 마무리할 거고요. 가능하면 여러분들 꼭 채널 가입하시고 공부하세요. 사실은 모르시면은 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재작년부터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에 이제 중수 이상, 거의 이제 고수급으로 성장하고 계시고요.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도 흡수력이 굉장히 빨라요. 재작년보다 제가 제 강의에 뭐라 그럴까요? 날카로움이 더 많이 더해졌다라고 보고, 올해는 강의를 여러 번 들을 수 있게 제가 배려를 해드렸기 때문에 실력들이 되게 단기간에 빨리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요 정도 강의와 관련돼서는 좀 말씀드리고요. 절대 세력들하고 싸우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소총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세력들 못 이깁니다. 저한테 이제 좀 주식을 배우시고 가시는 게 가장 좋겠다. 그래서 이런 라이브들 보시고 전사채 특강이나 인처분할 특강 같은 것도 들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조작의 역사라는 거를 이제 제가 시리즈로 앞으로 계속 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보시면 여러분들 작전 세력이 주가 조작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꼭 이거는 이제 무료 강의니까 그냥 클릭하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주식 공부와 관련된 거 이거 무료로 다 여러분한테 오픈돼 있잖아요, 그렇죠? 다 보시고, 아이온큐도 제가 추천한 다음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MSI 신규 편입주들도 보시면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았는데 당일에는, 근데 그 이후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굉장히 많이 오른 거 아시죠? 요거는 나중에 참고해 보시고 왜 올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꼭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정도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요렇게 회원 전용 동영상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채널 가입하셔서, 그다음에 주가 조작의 역사 같은 거, 이런 것들. 이거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오픈되어 있어요. 주식 공부와 관련된 이런 것들 다 오픈되어 있고, 그래서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